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7일 도쿄에서 298명, 카나가와 133명, 사이타마 88명, 치바 79명, 오사카 269명, 아이치 138명, 홋카이도 197명, 오키나와 2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6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2만 133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2만 205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4명, 효고, 홋카이도에서 각각 2명, 교토, 사이타마, 오사카, 아이치, 카나가와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92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3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9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感染者の数も増えております。それから今日お亡くなりになった方々が4名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のが心配なところです。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9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8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1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1명으로 전체의 약 44%, 40대에서 50대는 총 98명으로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6명, 시설 내 감염이 1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5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와 80대 남성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42명으로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로 최다가 되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1명 감소한 12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5,229명, 누적 사망자 수는 47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197명의 감염이 확인된 홋카이도에서는 이날 오후 삿포로시의 외출과 왕래의 자제 요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스키장 등은 취소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本日から11月27日までの集中対策期間において、札幌市においてステージ4相当の対策を行うことといたします。不要不急の外出及び札幌市外への不要不急の往来を控えていただくといったさらなる行動変容の要請を行います。 대책본부는 삿포로시의 경계 단계를 3에서 4 상당으로 올리며 27일까지 삿포로 시내에서의 불효불급한 외출, 삿포로시와 다른 지역과의 왕래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삿포로 시내에 있는 스키장입니다. 20일 오픈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외출 자제 요청과 눈이 적은 것도 겹치며 오픈이 불투명해졌습니다. 12月本州から修学旅行の予定があったものがですね、全体で約3割ほどキャンセルが出ている状態ですね。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앞두고 고투 트래블에도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고투 트래블의 홋카이도 제외 등의 재검토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北海道庁として北海道の全部または一部を GoTo トラベル事業から除外してほしいとのご意見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ので 한편 이러한 상황에 관광객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最初札幌に宿泊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コロナが増えたので2泊ともこっちで観光客は受け入れするし道内の札幌の人は出るなっていう矛盾してるのかなって GoTo で私もそう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旅行者にも大変不自由というか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どうすべきかというアナウンス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と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벌써 홋카이도의 호텔에서는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7日の日ですね、ステージの方が2から3に引き上げられたところから全体と通して500ぐらいはあったかな。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호주의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스가 총리의 호칭도 제안하였습니다. 首相の訪日を心から歓迎し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call you Yoshi. And of course,
You're very welcome to Komi's government. 코로나 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이 된 모리슨 총리는 회담 시작에서 스가 총리에 대해 이름 요시히데를 앞으로 요시로 부르는 것을 제안하고 우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였으며 안전보장 면에서는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시 상대국에 대한 무기 등의 소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도 이날 오후 모리슨 총리와 도쿄 도내의 호텔에서 약 1시간가량 회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씨는 11월 인도 근해에서 열린 해상자위대와 미국, 호주, 인도 해군에 의한 공동훈련, 말라바 훈련이 성공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안보 분야에서의 제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그는 총리 재임 중 모리슨 총리와 3차례 회담하고 사임 표명 후 9월에는 전화통화로 우정과 협력의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디지털 해도의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종이로 제작한 해도에 일본의 표기가 남게 된다며 자국의 주장이 관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IHO について伺います。IHO は新たに作成するデジタル版海図についてですね、日本海などの故障ではなく各海域に数字を割り振る方針を決めました。韓国側の反応としてはですね、一定の主張が認められたと評価するような反応もあるんですけども、大臣のですね受け止めと評価についてお願いします。紙の方は日本海が残ると、それでデジタルの方はですね、基本的には全て数字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表記に別にこれは日本海だけではなくて、なる、そういう形でありますから、きちんと我が国の主張が通っているものだと思っております。 모태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종이지도에는 일본해가 남으며 새롭게 제작되는 디지털판은 일본해뿐만 아니라 모든 표기가 숫자로 되므로 우리의 주장이 통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표기가 계속되는 IHO 사무국장안이 잠정 승인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역사적 변천을 보이기 위한 출판물로 남는 것으로 유효한 기준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단독 표기의 근거는 약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내역을 명칭이 아니라 숫자로 표기하는 디지털판의 지도가 새로운 표준이 된다며 디지털 지도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속성 정보로서 동해가 병기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세대 통신 규격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기금에 대해 강요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存分に研究開発ができる後ろ盾っていうか環境を作り上げるためにもやはり基金の創設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必須であると。 타케다 총무상은 차세대 통신 규격 6G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기금을 창설하고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일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조금씩 예산을 쌓아나가고 신용만으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며 기금의 필요성을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その基金を何にやってどう回すかっていう話次第でその基金ってのは生きてもきますし全然意味のない基金になっ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まあよくある話なんで 이에 아소 재무상은 실적이 부족한 조직에 많은 기금을 쌓는 효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금 창설에는 신중한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우 회장이 국립경기장을 시찰하고 내년 대회 때의 관객 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Whether this will be possible in 9 months from now, we have to see. But again, I think we can have a reasonable number of spectators. 17일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리는 국립경기장을 찾은 바우 회장은 트랙에서 관중석을 바라보며 내년 대회 때는 10,000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오는 관객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바우 회장은 도쿄 추오구의 선수촌을 찾아 소셜 디스턴스가 확보된 거실 내나 발코니의 전망을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봄 졸업 예정인 대학생의 취직 내정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은 내년 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직활동 상황에 대해 전국 62개 대학 총 4,77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취직 내정률은 10월 1일 현재 69.8%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1996년의 조사 개시 이후 10월의 데이터로 비교하면 전년보다 감소폭은 리먼 쇼크의 영향을 받은 2009년 7.4%포인트에 이어 과거 두 번째입니다. 남녀별 내정률을 보면 남학생은 68.8%로 작년보다 7.3%포인트, 여학생은 70.9%로 작년보다 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칸토가 가장 높은 74.4%, 킨키가 71.5%, 튜브가 67.9%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단기대학의 내정률은 27.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채용 중단 등으로 내정이 되지 않거나 취업활동이 장기화한 학생이 나와 취직 내정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등과 연계하여 취업활동을 계속하는 학생이 지원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CC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 재팬이 17일 도쿄지방재판소의 파산 절차 개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치현의 튜브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아시아 재팬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달 사업의 지속을 포기하고 튜브공항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에어아시아 재팬에 따르면 그 후도 수요 회복이 되지 않아 17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부채 총액은 약 217억 엔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약 2만 3천 명, 약 5억 2천만 엔분의 반환의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회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